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9일 오늘 시장의 수급 데이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명확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특정 종목들을 거의 기록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이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얘기가 뭘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증시 거래 대금이 87조 원, 역대 최대치라고 하니까요. 이런 엄청난 돈의 파도 속에서 과연 어떤 배들이 항해하고 있는지, 그 동력은 또 뭔지 함께 분석해 봐야죠. 단순히 시장 전체에 돈이 그냥 뿌려지는 건지, 아니면 예리한 스토리를 가진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거대한 흐름부터 짚어보죠. 최근 5일 동안 기관이 코스닥에서만 9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더 놀라운 점이 그 매수의 90%가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창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8조 5천억 원? 아니 증권사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증권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골라 담는 액티브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KUS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데 있거든요. 아, ETF라면 상장 지수 판대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개인이 ETF를 사는 거랑 증권사가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네요.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KOS닥 150 ETF 한 주를 사면요. 증권사는 그 ETF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KOS닥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그 비율 그대로 사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인의 돈이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서 기계적인 매수세로 전환되는 거죠. 이걸 저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된 150개 종목 중에 무려 84개 종목에서 기관 순매수 규모가 역대 10위권에 드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군요. 그냥 지수 전체를 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 전체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수급은 철저하게 이 패시브 자금의 흐름하고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기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유독 더 강한 힘을 받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자료에서 공매도 쇼커버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던데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 한미반도체가 기관 순매수 역대 2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패시브 자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의 두 가지 거대한 힘이 한 종목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는 현재 상장된 모든 기업 중에서 공매도 잔고, 다시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한 물량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면? 그럼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손실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갚아야만 합니다. 이걸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아하. 결국 한미반도체에서는 ET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기계적인 매수세와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공매도 상환 매수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네, 매수 압력이 두 배로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재밌는 현상이네요.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랑 그 파도를 거스러 올라가려다 결국 파도에 휩쓸리는 배가 한 곳에서 엉키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흐름 외에 돈이 자체적인 스토리를 찾아 흘러 들어가는 곳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증권주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죠. 키움증권은 기관 순매수 역대 1위, 유한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은 외국인 순매수 3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했으니까 당연히 수수료 수익이 늘었겠네요. 그 이상입니다.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작년 11월, 12월의 2배 수준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증권사들의 1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 퀀텀 점프할 거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인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보고 미리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증권주는 직관적이네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목이 언급된 테마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서 먼저 코롱 EMP라는 회사가 기관 순매수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합병 이슈가 있던데 AI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네, 코오롱 EMP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랑 합병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핵심은 바로 합병 주체인 코오롱 인더가 개발 중인 신소재에 있습니다. AI 서버의 핵심 부품 기판에 들어가는 MPPO라는 특수 소재인데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AI 서버를 미친 듯이 증설하면서 관련 소재가 부족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른바 쇼티지 상황이죠. 코오롱 인더가 올해 2분기 준공을 목표로 전용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공급 부족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편 외국인들은 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전자, 대한광통신, RF 머티리얼즈 이 세 종목이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에 올랐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광통신이라고요? 네, 이건 AI 시대의 필연적인 변화를 포착한 움직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기존의 구리선은 뭐랄까 2차선 국도 같은 건데 지금 데이터 트래픽은 10차선 초고속도로가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10차선 고속도로가 바로 광통신인 거죠. 아, 데이터가 다니는 길 자체를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속도도 문제지만 발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구리선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그 자체를 만들고 RF 머티리얼즈는 광신호를 증복하는 부품을, 성우전자의 자회사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광트랜시버 장비를 납품합니다. AI 인프라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까는 기업들의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테마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회사가 삼영입니다. 기관 순매수 역대 3위인데 사업 내용이 선박 부품도 있고 필름도 있어서 좀 복합적으로 느껴지네요. 이 회사는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자회사의 선박 엔진 부품 사업 포조, 다른 하나는 본업인 필름 사업의 극적인 변신입니다. 과거에는 과자 봉지 같은 저부가 가치 포장 필름을 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필름 콘덴서로 주력 제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필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사용량이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거든요.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전력 장비 안에 고사양의 특수 필름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필름 수요도 같이 폭증하는 구조인 거죠. 삼영은 그 수혜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니 돈의 흐름이 정말 논리적이네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죠. 아직 KOS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기관이 강하게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오롱 티쇼진하고 VM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선침의 전략입니다. 코롱 티슈지는 현재 KUS닥 150 비편입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커서 다음 지수 변경 때 편입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VM 역시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하. 이 종목들이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KOS닥 150 ETF들은 좋든 싫든 이 주식들을 기계적으로 대량 매수해야만 하니까 그 수급 효과를 미리 노리고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스닥 ETF로 막대한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시기에는 신규 편입 종목이 받는 패시브 매수 효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편입이 안 되거나 막상 편입된 후에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지수 편입 규칙이나 경쟁 종목들의 시가총액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전략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현재 시장의 수급 구조 하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호텔 사업을 하는 GS P&L이 기관 순매수 역대 1위로 등장하니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건가요? 아주 시의적절한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2월 중국 춘절 연휴를 겨냥한 겁니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특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일본의 치안 문제나 지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재차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로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든 점도 매력적이죠. GSP&L은 매출의 100%가 호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실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도 높은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산과 고려아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선 히토류는 로봇 다음 테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회사 모두 덩치가 꽤 큰 전통적인 기업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고려아연은 히토류 관련 대형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요. 풍산은 현재 두 개의 매우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네, 첫 번째 엔진은 구리 가격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 수출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AI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전력 사용량이 폭증한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구리 가격 상승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테마인 AI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산업재인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진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 그러니까 변압기, 전선, 버스바 이런 데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첫 번째 엔진이고요. 두 번째 엔진인 방사는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해외에 수출될 때 풍산이 만드는 포탄도 패키지로 함께 나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마진율이 높은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 구조를 극적으로 개선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네요. ETF라는 거대한 조류가 시장 전체를 밀어 올리는 가운데 AI 인프라, 실적 개선, 지수 편입, 리오프닝 같은 저마다의 강력한 엔진을 단 배들이 그 위에서 더 빠르게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인 수급 데이터만 보면 기관이 많이 샀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속을 한코풀 벗겨보니 각 종목과 테마가 가진 구체적인 투자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언급된 YG1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나 증권사 보고서 하나 없이 사모펀드가 4일 연속 아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기, 방산무기, 로봇 등에 들어가는 엔드밀이라는 초정밀 절삭 공구를 만드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가장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전문 투자자들은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산업 현장의 어떤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